지금까지 했죠. 아까 리기더 소나무가 답 맞구만요. 보니까. 네. 3대에는 안 들어가면 아무튼. 리기더 소나무가 사방 수종이긴 한데 3대가 아까 해송, 졸참나무, 쌀이. 이게 내 생각엔 지금 리기더 소나무를 아예 안 심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네, 참고로 이제 재래 수종만 제가 사진을 한번 넣어봤어요. 한번 참고로 개솔새, 기름새, 솔새, 참억새, 비수리, 칡, 차풀, 매드풀,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때, 잔디죠. 산비탈 안정과 녹화를 위해 선대 붙이기, 성토, 비탈면, 줄대 다지기 등과 떼단 쌓기, 병대 붙이기, 떼수로 공사에 사용된다. 크기에 따라 대형대 40, 25, 3, 소형대 33, 23, 가로, 세로, 두께, 이거죠. 턴대, 때를 뜬 후에 흙을 털어버린 때, 흙대, 흙이 묻어있는 때. 뜬 때, 온대라고 하며 병대 붙이기에 이용한다. 이를 반으로 나누면 반대라며 줄대 붙이기에 사용된다. 때 대용 제품으로 식생반, 식생자루, 식생대, 식생매트가 있습니다. 먼저 식생반. 요 그림 있습니까? 없어요. 식생반. 유기질 토양, 비료, 토양 계량제, 종자 등을 섞어서 만들며 녹화가 빠르고 종자의 배합이 자유로워 자연생 때 대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흙에다가 비료랑 종자 넣어가지고 이제 덮어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종자가 있으니까 풀이 자랄 거 아니에요. 때 대용 제품 식생반. 표면 덮개가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종자를 붓는 거죠. 식생자루. 자루에다가 마찬가지로 비료, 종자, 토양을 섞어서 이제 꽂아주는 거. 식생자루. 자루는 아시겠죠? 자루. 그 다음에 식생대. 식생대는 종자 비료를 장착한 피복 재료로 가볍고 취급이 간편하지만 침식이 발생하기 쉬워 토양이 풍부하고 완만한 사면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급기형사지, 경질토 및 사력제는 부적합하다. 매트 모양으로 까는 거죠. 종자, 비료, 보수제, 토양 계량제, 비료 주머니 또는 인공 벡터를 장착한 매트 모양의 피복 재료로 사면에 앵커 등으로 고정한다.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 토양하고 종자하고 비료를 섞어서 하는 건데, 보시면 모양이 이건 매트는 모양이고, 식생대라는 것은 쭉 줄 모양이고 자루 모양이고, 요 있죠, 요 식생반은 요 그림이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건데, 이런 식으로 식생반은 표면 덮개가 있고 흙하고 비료, 종자를 섞어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요 그림만 보십시오. 자루나 대나 매트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요 그림 보면서 이게 뭐냐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식생반. 네, 평면도입니다. 꽂아주고, 여기다 꽂아주고, 종자죠. 종자를 사이에서 넣는 거. 그 다음에 사방 기초공사. 이제 기초공사는 얇은 기초, 직접 기초가 있습니다. 견고한 지반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직접 시공하고 그 기초 콘크리트의 하중이 작용하도록 한 기초. 이거 이제 확대 기초하고 전면 기초가 있어요. 두 개 좀 밑줄을 좀 쳐주시겠어요? 먼저 확대 기초. 상부 구조의 하중을 확대하여 직접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확대 기초.
전면 기초는 확대 기초만으로 집안의 지지력이 불충분할 때 전체의 기둥 하중을 하나의 기초 슬랩으로 지지한 형태의 기초로서 부등 치마의 영향이 적고 큰 치마에도 적응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말이 좀 복잡하게 설명해놨는데, 확대 기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시골에 그 정자, 마을 정자 보면 이렇게 나무 있죠, 나무 있고 나무 밑에 돌이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요 기둥보다 조금 더 확대시켜 놔가지고 기초를 하는 거, 이걸 그냥 확대 기초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면 기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골에 집 지을 때 보통 이제 아예 콘크리트에다 그냥 집 지은 면적의 콘크리트를 어때요? 기초로 한 50cm 정도 이렇게 포장해 버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면 기초로 생각하시면 돼요. 전면 기초. 확대 기초는 이거. 좀 더 기초 확대. 기둥이 뭐 4개 있다 하면 이런 식으로 좀 확대해서 한 거고, 전면 기초는 아예 전면에다가 기초를 채운 거죠. 그 다음에 깊은 기초는 말 그대로 집안이 불안정해요.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쫙 깊숙이 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깊은 기초, 집안이 연약하기 때문에 발둑을 해가지고 깊이 하는 거. 여기 확대 기초죠. 확대 기초. 전면 기초는 그냥 말 그대로 전면에다가 그냥 기초 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지 사방공사 설계 및 시공 기준. 먼저 산복공사. 불안정한 황폐사면은 비탈 다듬기로 정리하고, 경사가 급한 곳은 단을 설치하며, 불안정한 토사, 뜨늑은 땅속 흙막이, 누구막이, 골막이 등으로 고정시킨다. 수로 기울기와 사면 길이를 감안하여 때, 돌, 콘크리트 등으로 시공하고, 수로의 기울기, 방향이 전환되는 지점에는 누구막이를 시공한다. 용출수가 있는 곳은 배수공이나 집수정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안전하게 유출시킨다.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까 넘어가시고, 이제 기초공사하고 녹화공사가 있어요. 산지사방공사는, 기초공사는 말 그대로 사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거 한 다음에 나무나 풀을 심는 거를 녹화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기초공사하고 녹화공사를 좀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 요 제목들만 읽어볼게요. 1번 비탈 다듬기, 단 끊기, 땅속 흙막이, 누구막이, 산비탈 수로내기, 흙막이, 골막이, 전부 뭐예요? 기초공사. 제목에다만 밑줄을 좀 쳐주세요. 그 다음에 녹화공사도 제목에다만 밑줄을 쳐주세요. 1번 바자업기, 선대 붙이기, 단쌓기, 조공, 줄대 다지기, 평대 붙이기, 등고성 구공법, 비탈 덮기, 새심기, 씨 뿌리기. 전부 다 풀이나 나무 같은 거를 심는 거죠. 녹화공사.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 이제 배울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초공사. 비탈면이 붕괴되거나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생을 도입하거나 산림을 조성하여 녹화 기초공사나 식생공사가 안전하게 되도록 시공하는 공사죠. 먼저 비탈 다듬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 비탈을 먼저 평평하게 골라주는 거. 비탈 다듬기. 네. 여기서는 이제 시험이 보통 뭐가 많이 나오냐면 시공요령에서 많이 나와요. 시공요령. 그래서 시공요령 중 잘못된 것은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35도 요거 외우셔야, 요거를 좀 바꾸더라고. 막 45도로 35도 전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퇴적층이 많은다 이거예요. 비탈 다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뜨늑이 많아요. 그때는 흙이 휩쓸러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속에 뭘 먼저 해야 돼요? 땅속 흙막이. 땅속 흙막이는 이제 뒤에 배우시겠지만 그 땅 속에다가 돌 같은 거나 그 흙이 휩쓸러 내려가지 않도록 먼저 하고 비탈 다듬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7번하고 8번.
8번 공사는 어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합니다. 이것도 뭐 아래로부터 위로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옥한 표토는 산복명에 남아준다. 이거는 없죠. 네, 이거 좀 적어주십시오. 비옥한 표토는 산복면에 남겨준다. 공사는 상부에서 하부로. 그 다음에 35도 전후. 뜨늑이 있을 때는 땅속 흙막이를 먼저 하고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비탈 다듬기 공사. 이건 이제 예전에는 뭐 사람이 다 파보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 포크레인으로 다 하잖아요. 이게 비탈 다듬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비탈 다듬기. 불규칙한 사면 또는 사면의 불안정한 토석층을 완화하여 안정된 비탈면을 조성할 목적으로, 경사가 심한 비탈면은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땅깎기 하되 깊은 곳은 메우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 끊기. 단 끊기는 이제 경사가 너무 급할 때 계단으로 단을 끊어주는 거죠. 비탈면의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 식생 도입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다. 단 끊기를 실시한 후 통상 선대 부치기나 조공, 흙막이, 파전 공사를 병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을 끊어주는 거죠. 이렇게 비탈면에 단을 끊어주는 거. 이 단 끊기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지난 배운 것 같은 2에서 3제곱미터마다 0.5에서 1m 정도로 단을 끊어주면 돼요. 그거를 좀 적어주십시오. 2에서 3m마다 여기는 0.5는 70인데 0.5에서 보통 한 1m 정도로 단을 끊어주는 거. 시공요령. 비탈면의 기울기가 급할 때는 계단폭을 좁게 하여 상하 계단 간의 비탈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한다. 단 끊기에 생산되는 절치 토사 이동은 최소한도로 하고 상부로부터 하부로 향하여 시공하며 단상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원로의 표치를 존치하도록 한다. 요게 시험에 나왔네요. 이거 4번. 단상에는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고, 그 다음에 단상에는 원래 표토를 그대로 존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단 끊기도. 단 끊기 했고, 그 다음에 3비탈 흙막이. 3비탈 흙막이는 이런 식으로 비탈면 하부가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로 할 수도 있고 돌망태 여러 가지 하는 게 이제 3비탈 흙막이죠. 흙이 무너지거나 흘러내림을 막는 공작물로서 사면 기울기 완화, 표면 유화수 분산 및 수로 공사의 기초 등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다기능 비탈 안정 공정. 재료에 따라 콘크리트, 돌 등등이 있다. 시공 요령. 돌 흙막이는 원칙적으로 찰쌓기는 3m 이하, 맷쌓기는 2m 이하, 기울기는 1대 0.3. 3비탈 붕괴제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흙막이 높이는 4m 이하로 한다. 요거에다가 좀 밑줄을 쳐주시고, 없으면 좀 적어주시고. (3비탈) 붕괴제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흙막이 높이는 4m 이하. 찰쌓기는 3m네요. 찰쌓기는 3m, 맷쌓기는 2m, 콘크리트는 4m.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찰쌓기는 1대 0.2로 하고 맷쌓기는 1대 0.3 이죠. 여기는 3비탈 흙막이는 1대 0.3. 1대 0.3에다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돌쌓기에서 돌로 된 찰쌓기는 1대 0.2, 돌로 쌓는 맷쌓기는 1대 0.3 이렇게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이제 그 1대 0.3이 대부분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모르겠다 하면 1대 0.3으로 찍으면 한 80%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돌로 흙막이 하는 거죠. 돌로 3비탈 흙막이. 이건 돌망태로 흙막이 하는 거고. 이거는 PNC판 원 흙막이. 이거 보셨죠? PNC판 흙막이. 돌망태 흙막이. 그 다음에 땅속 흙막이. 땅속 흙막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뜬 흙이, 이게 부토가 많을 때는 땅 속에다가 이렇게 돌로 쌓아주는 거죠. 그래서 땅 속에 깊이 해가지고 그 부토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게 땅속 흙막이 되겠습니다. 땅속 흙막이는 비탈 다듬기와 단 끊기 등으로 생산된 뜬 흙, 철삭계 0.2. 네, 맞아요. 철삭계 0.2, 메사키가 1대 0.3. 네.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이게 그냥 3비탈 흙막이에 대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찰삭기는 몇이었어요? 1대 0.2. 예. 그러죠. 찰삭기는 1대 0.2. 메사키는 1대 0.3. 네. 그래서 돌찜 1대 1.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3비탈 흙막이에 대한 돌 흙막이는 1대 0.3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중요하진 않아요. 땅속 흙막이 했죠. 돌, 바자, 흙, 돌망태, 블록,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시공 장소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비탈 다듬기 토사가 깊이 퇴적한 지역으로 기초가 단단한 지역. 그러니까 땅속 흙막이는 그 뜬 흙, 부토가 많은 지역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 요령,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이상 묻혀야 돼요. 돌 등이 3분의 2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기울기도 몇이에요? 1대 0.3 밑줄을 쳐주십시오. 땅속 흙막이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요 기울기였죠. 땅속 흙막 기울기. 측면도에 따른 요 기울기 1대 0.3. 넘어가겠습니다. 땅속 흙막이. 그 다음 누구막이. 이 누구막이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수 침식 배웠죠. 우수 침식 단계 4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우면 침식, 그 다음에 면상 침식, 그 다음에 누구 침식, 구구 침식 있잖아요. 거기서 이 누구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누구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우 및 유수에 의한 비탈 침식의 진행으로 발생하는 누구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를 횡단하여 구축하는 비탈수로 보존 공법. 누구 침식은 잔 도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구 침식이 발달된 곳, 3비탈 다듬기 및 단 끊기고 생기는 토사가 유치되는 곳, 뜨는기 1m 이상 퇴적지, 수로의 경사가 급하여 사력 유출이 많은 지역에 시공된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런 데죠. 이렇게 도랑이 지금 발생됐잖아요. 이런 거. 여기 이제 돌로 된 누구막이.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 된 때 누구막이, 콘크리트 블록 누구막이, 흑자루 누구막이, 네, 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비탈 수로내기. 빗물에 의한 비탈면 침식을 방지하고 시공 공작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유수를 모아 배수시키는 공작물. 3비탈 수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찰삭기 수로, 떼수로, 콘크리트 수로, 메삭기 수로, 여기 있죠. 뭐 떼수로, 찰붙임 돌수로. 이게 지금 3비탈 수로가 되겠습니다. 3비탈 수로의 목적, 강우 또는 용수 등의 유수에 의한 사면 침식 방지.
침투에 의한 흙의 전단 강도 저하나 강극 수압 증대 반지. 책에 있나요? 네. 비탈면 유수의 안전한 배수와 속도량에 의하 집수된 지하수, 지중수의 지표 도출 및 안전한 배수. 붕괴의 비탈면의 자연유로 고정. 그러니까 산비탈수로는 결국 물이 계속 흐르니까 그쪽으로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수로를 내주는 거죠. 시공장소. 넘어가겠습니다. 좀 이게 시험에 지금 나온 게 요 색깔로 해놓은 건데 요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산비탈수로 목적하고 시공 장소, 시공 장소도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삼복 사방지 주변에 지표수가 집중되어 유화하는 경우 요 지형, 요지형이라고 그래요. 움푹 들어간 지형이죠. 요 지형을 이루어 지표수가 집중되는 곳. 지질이 지표수의 침식이 약할 경우 속도량에 의하여 배수된 물을 지표수로 유화시킬 경우 이 속도량에 의해 배수된 물을 지표수로 유화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 속에 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량 보통 이제 지하수가 있을 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산지 사면이 있다 하면 여기 지하수가 이렇게 계속 흐른다 하면 결국 요 부분이 계속 침식되니까 이걸 땅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자갈 같은 걸로 수로를 땅 속에 수로를 이렇게 내죠. 자갈 같은 거를 깔고 뭐 관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흙을 덮습니다. 원래대로. 그러면 원래 지하수는 이렇게 흐르고 빗물이 들어가서 침투되더라도 땅속에 어떻게 보면 수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탈 하부에 이렇게 뭐 수로를 낸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도 뭐 수로를 낼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공 요령 상부에서 하부로 하고 직선적으로 하고 돌붙임수로는 경사가 급하고 유량이 많은 산복수로나 산사태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경사도와 입지 조건에 따라 찰싹기 면삭기로 한다. 막론돌수로는 집수 구역이 협소하고 경사가 완만한 곳에 설치한다. 요거는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막론돌수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 산지가 있으면 약간 여기가 좀 누구 침식이 발생돼 있어요. 이렇게 물이 흘러요. 그러면 여기다가 콘크리트 같은 거를 붓고 여기다가 돌을 놔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하고 돌을 놔요. 이렇게 막 돌을 막 놔. 콘크리트 하고 그러면 이게 막론돌수로 돌을 막 놓는다 이거죠. 그래서 막론돌수로 대신에 이제 찰싹기로 이렇게 부숴주고 그 위에 돌을 놓는 거. 이거는 어디에 한다고요? 협소하고 그 다음에 경사가 심한 곳인가요? 집수구역이 협소하고 경사가 완만한 곳 설치한다. 막론돌수로. 산비탈 수로 4개의 종류. 그래서 이제 경사도나 아니면 유량에 따라서 이제 재료를 달리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콘크리트 수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속도 빠르고 유량이 많고 경사가 급한 곳. 반대로 이제 떼수로 같은 경우는 그런데 떼수로 같은 경우는 경사도 완만하고 유량도 적은 곳. 그 다음에 이제 돌수로가 있는데 돌수로는 찰부침수로하고 매우침수로가 있겠죠. 찰부침수로는
어떻게 보면 유량도 많고 경사도 급한 곳. 근데 매부침수로는 이 찰부침수로보다 유량이 적고 좀 경사가 급한 곳.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에 따라서. 그 다음에 찰부침 돌수로 내기 시공 구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식수로 내기라고 있어요. 파식수로 내기. 이 파식수로 내기라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 이게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 초봄에 빨리 자란 그 풀 같은 거 있죠. 화청 그 종자를 뿌려가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 파식수로 내기. 그럼 아무래도 이제 풀들이 더 자라니까 침식이 조금 더 방지되겠죠. 그렇게 파식수로 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사방공사 이제 녹화공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녹화공사. 먼저 바자앉기. 바자앉기는 이렇게 비탈면 하부에 바자를 얽어서 되는 게 바자앉기죠. 산지 사면의 토사 유치와 붕괴 방지 및 식생 조성을 목적으로 비탈면 또는 계단상에 바자를 설치하고 뒤쪽에 흙을 채워 식생을 조성하는 공작물. 이렇게 바자를 설치하고 뒤에 좀 흙을 채워가지고 여기다가 식생을 조성하는 공법. 때 채취가 곤란하고 때 부침으로 시료를 거둘 수 없는 지역, 토합이 적고 식생의 도입이 용이하며 토양 조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사용 재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바자앉기는 때를 붙이기에는 좀 경사가 급하고 그거보다 좀 급하고 토질이 좀 좋아야 되겠죠. 토질도 좋고 좀 경사도 완만하면서 주변에 이 바자를 나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게 바자앉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개념만 아시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옆으로 이제 계단상 단을 끊어가지고 바자로 엮어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선대 붙이기. 비탈 다듬기에 생산된 부토를 고정하고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파식상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본 공작물로서 삼복 비탈면에 계단을 끊고 계단 전면에 때를 쌓거나 붙인 후 그 뒤쪽에 흙으로 채우고 묘목을 심는 것. 이거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먼저 단을 끊고 그 다음에 때하고 흙을 채워서 나무를 심는 게 선대 붙이기. 선대 붙이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선대 붙이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시공 요령에서 짚고 1, 2m의 간격으로 단을 끊는데 계단폭은 50에서 70cm 밑줄을 쳐주시고 발 디딤은 10에서 20cm 밑줄을 쳐주시고 천단폭은 40cm 기울기는 1대 0.2에서 0.3 다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여기 이제 그림에 여기 나와 있죠. 발 디딤폭은 10에서 20cm 폭은 40에서 60 천단 제일 끝은 한 40cm 정도. 기울기는 몇이라고요? 1대 0.2에서 한 0.3 정도. 시험에 나옵니다. 단 끊기는 등고선 방향으로 실시하며 산 상부에서 시작하여 하부로 내려오면서 한 계단씩 차례로 끊어내린다. 다 이제 위에서 하죠. 선대 붙이기를 할 때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때를 붙이는 일로 선대가 갓대, 받침대, 바닥대 등과 잘 밀착되어야 하며 말을 항상 수평으로 유지하고 토사의 치마율을 감안하여 5cm 정도 흙을 부어주는 것이 좋다. 사용 매수.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선대 붙이기 사용 매수. 단면상의 매수는 1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5매로 이렇게 5매, 4.5, 4, 3.5, 3 이렇게 0.5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 외우기 쉽겠죠, 요거. 그리고 연장 1m당 매수. 요거는 이제 곱하기 2.5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서 뭐 4급 선대 붙이기에 1m당 매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4급이니까 1급이 5잖아요. 5, 4.5, 4, 3.5.
3.5에다 곱하기 2.5 하면 8.75가 되거든요.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시면 되겠죠. 1급이 5개, 이것만 외우셨어요. 1급이 5개. 그 다음에 총 9급까지 있다. 0.5씩 줄어든다. 1m당 매수는 곱하기 2.5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 붙이기 높이는 경사와 입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 7급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6, 7급을 많이 사용한다. 때 도입 후 5, 6년이 경과되면 자생초류의 착생으로 인해 고사하고 단상 및 단간에 밀식식지한 르기다소나무와 물오리나무 같은 사방수종의 묘목이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때를 심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나무 심기도 하고 주변에 씨앗이 떨어져서 어때요?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잘 자란다 이거예요. 이제 표토 이동 방지와 강수 차단을 주 목적으로 할 때는 5급 이상으로 하고 사방지 식재 및 파종을 목적으로 할 때는 6급 이하로 시공한다. 계단폭은 산복 비탈면 경사도가 비교적 완만하고 토질이 부드러운 곳은 70cm로 하고 경사가 급하고 토질이 단단한 곳은 50cm로 한다. 이거는 안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대 붙이기 이거 외우시라고 했죠. 머리대, 선대, 받침대, 바닥대, 때 이름.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단면상 매수라는 게 뭐냐면 요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수직으로 된 거는 한 매로 쳐요. 한 매. 그 다음에 수평은 0.5m예요. 그러면 0.5, 1, 0.5, 1, 0.5에서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3.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5개. 그럼 3.5개면 몇 급이에요, 여기? 4급이다, 이거면 4급. 이거는 이제 2차에서 막 그리라고 해요. 5급 선대 붙이기를 그리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1차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있습니다. 선대 붙이기 시공 사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줄대 다지기. 이 줄대 다지기는 결국 줄대, 그 온대를 반으로 자르는 게 줄대잖아요. 근데 줄대 다지기, 줄대 붙이기, 줄대 심기 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성토 사면에는 줄대 다지기라고 하고 절토 사면에는 줄대 붙이기, 평탄지에는 줄대 심기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요 명칭이 좀 틀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줄대 사이의 간격이 20에서 30cm 있죠. 여기다가 좀 밑줄을 좀 쳐주시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절토 사면에는 어찌해야 되겠어요?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절토 사면에는 붙여야 되고 성토 사면은 이제 다져야 돼. 성토 했으니까 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토 사면은 다지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대 붙이기는 아예 전면에 이제 때를 붙이는 건데 밑줄을 요쳐주십시오. 시공 장소가 45도 이하의 비교적 토양이 비옥한 산지 사면 45도. 그다음 단쌓기.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 비탈 다듬기 공사나 단 끊기 공사로 생산된 토사가 많은 사면을 조기에 안정 녹화하기 위해 높이와 너비가 일정한 계단을 연속적으로 붙여 구축하는 방법으로 사용 재료에 따라 때, 돌, 진망, 흙포재, 합성재, 단쌓기 등이 있다. 이 단쌓기 등은 뭐냐면 성토 사면 있죠. 그러니까 부토가 많은 지역에 너무 경사가 급할 때 이렇게 단을 쌓는 게 단쌓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로 할 수도 있고 돌하고 때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급경사지 부토가 많은 사면, 그러니까 단쌓기는 그 성토 사면이나 이렇게 단 끊기 하면 이렇게 흙이 많이 깎아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거 경사 급할 때 하는 게 뭐다? 단쌓기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조공. 조공은 뭐냐면
사용 재료에 따라 뭐 때 조공, 돌 조공, 새 조공, 통나무 조공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산지 사면에 단을 끊어요. 단을 끊어 가지고 돌로 쌓으면 돌 조공, 때로 하면 때 조공, 뭐 억새 같은 걸로 하면 새 조공, 통나무로 하면 통나무 조공이에요. 재료에 따라서 명칭이 이렇게 바뀌죠. 조공. 황폐사면에 나무와 풀을 파식하기 위해 삼복 비탈면, 비탈면에다가 아까 수평으로 단을 끊었죠. 단을 끊고 앞면에 때나 세포기, 잡석 등으로 낮게 쌓아 계단을 보하며 뒷면에는 흙을 채워 파식상을 조성한 후 파식하는 방법이다. 재료에 따라서 때로 하면 때조공, 돌조공, 새조공, 통나무 조공 되겠습니다. 그 밖에 뭐 식생반, 식생자루, 식생대, 식생구멍, 식생매트공 등이 있겠습니다. 시공 장소 비교적 완경사지 녹화대상지가 적합하다. 요 좀 적어주십시오. 계단상 수직 높이가 1에서 1.5, 계단 너비가 50에서 60cm인가? 50에서 65가 아니라 50에서 60cm. 수직 높이는 1에서 1.5m. 계단 높이는 1.5 아니 50에서 60cm.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삼복 비탈면이나 붕괴지 비탈면을 유화하는 우수를 분산시켜 지표 침식을 방지하고 식생을 조기에 의입하기 위해 생육 환경의 등변을 목적하는 것이고. 요 조공만 뭔가만 이해하시면 돼요. 때 조공, 돌 조공, 새 조공, 통나무 조공. 식생반으로 하면 식생반공, 식생자루 하면 식생자루공, 식생대공 등이 있겠습니다. 돌조공, 새조공, 섭조공. 그 다음 비탈덮기. 계단 사이와 급경사 사면을 피복하여 강수에 의한 표토의 유출 방지 및 식생을 조성 및 녹화하기 위해 시공하며 재료에 따라 집덮기, 거적덮기, 섭덮기, 망덮기, 합성제 덮기 등이 있다. 비탈덮기는 이 비탈 사면에 이제 빗물이나 강우에서 침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면을 덮는 게 비탈덮기가 되겠습니다. 섭덮기. 섭이라는 것은 그 나무 있죠. 나무를 이렇게 쌓아서 덮는 게 섭덮기. 그 다음에 등고선 구공법. 이 등고선 구공법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산지 사면에 땅을 이렇게 파놔요. 이렇게 땅을 파고 그 흙을 이렇게 앞에다 쌓아요. 그리고 뒤에 나무를 심는 거. 그러면 비가 오면 여기에 그래도 구덩이 좀 있으니까 물이 저장되겠죠. 그리고 이 물을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수분 보급법. 이거를 이제 말로 표현하면 말이죠. 머리에. 삼복 비탈면에 등고선 방향으로 수평구를 설치하고 땅을 판다 이거죠. 표면 유출에 따른 이수 기능의 감소를 정지하고 토양 침식과 토사 이동을 저지하며 식물 사용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공법, 등고선 구공법이 되겠습니다. 또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등고선 구공법. 그 다음에 제가 집필한 산림기사 필답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창에서요, 쇼핑을 클릭을 합니다. 쇼핑 클릭을 하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산림기술사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푸른 잎사귀 원장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 네이버 스토어 푸른 잎사귀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산림산업기사 필답 교재와 산림산업기사 작업형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 후 결제를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